오늘 하루도 수고한 당신에게 쉼표가 되는 시간, 당신의 밤 쉼표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 생각할 것이 많아지고 주어진 일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책임이 많아지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른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앤이 이제 어느덧 훌쩍 자라나서 어른이 될 준비를 마친 것 같은데요. 그런 앤에게 어떤 심정의 변화가 생겼을지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빨간머리 앤 33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와 강물이 만나는 곳. 앤은 행복한 여름을 보냈고 마음껏 즐겼다. 앤과 다이애나는 연인의 오솔길과 드라이어드 샘과 버드나무 연못, 빅토리아 섬을 돌아다니며 대부분 바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마릴라는 앤이 그렇게 나돌아다녀도 아무런 잔소리도 하지 않았다. 방학 초 어느 날 오후, 미니메이가 후두염을 앓던 날 밤에 왕진을 왔던 스펜서 베일의 의사가 한 환자의 집에서 앤을 만나 유심히 보고는 입을 일그러뜨리며 고개를 젓더니 사람을 시켜 마릴라 커스버트에게 이런 말을 전해왔던 것이다. 대개 빨간머리 여자아이가 여름 동안 바깥 공기를 많이 쐴 수 있게 하고 좀 더 활기차게 걸을 때까지 책을 읽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말을 듣고 마릴라는 덜컥 겁이 났다. 그 말대로 하지 않으면 앤이 쇠약해져 죽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앤은 마음껏 뛰어놀며 자유로움을 만끽했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여름을 보냈다. 이리저리 거닐고 배를 젓고 딸기도 따고 실컷 공상에도 잠겼다. 9월이 되자 앤의 눈은 초롱초롱해졌고 스펜서 베일의 의사가 만족할 정도로 걸음걸이가 활기찼으며 가슴은 다시 한번 포부와 열정으로 가득 찼다. 다락방에서 책을 가지고 내려오며 앤이 말했다. 이제 온 힘을 다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 친구들아, 너희들의 믿음직한 얼굴을 다시 보니 반갑구나. 그래, 기야 너까지도 말이야. 마릴라 아주머니, 정말 근사한 여름이었어요. 앨런 목사님이 지난 일요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 마음은 경주를 앞둔 사나이처럼 들떠 있어요. 앨런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훌륭하지 않아요? 린드 아주머니는 목사님 설교가 날로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어떤 도시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셔가면 우리는 또 서투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할 거래요. 하지만 미리 걱정할 필요 있나요? 안 그래요, 아주머니? 앨런 목사님이 계실 동안만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 되는 거죠. 제가 남자였다면 목사가 되고 싶었을 거예요. 신학적 믿음이 건전하다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테니까요. 멋진 설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정말 짜릿하겠죠? 여자는 왜 목사가 될 수 없는 걸까요, 아주머니? 린드 아주머니께 여쭤봤더니 펄쩍 뛰시며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미국에서는 여자도 목사가 될 수 있고 여자 목사도 있는 것도 같지만 다행히 캐나다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며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대요. 하지만 전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여자도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회 친목회나 다가회, 기금 마련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일은 모두 여자들 몫이잖아요. 전 린드 아주머니도 벨 장로님 못지않게 기도를 잘하실 거라고 자신해요. 하지만 연습하면 설교도 문제 없을걸요? 마릴라가 냉담하게 말했다. 그래, 맞는 말이야. 솔직히 비공식적인 설교라면 지금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레이첼이 에이번리 마을을 맡는다면 나쁜 길로 빠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앤이 불쑥 용기를 내어 말했다. 마릴라 아주머니 생각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쭉 고민해왔던 일인데요. 일요일 오후, 그러니까 제가 그 문제를 특히 생각하는 때는 일요일 오후예요. 전 정말이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마릴라 아주머니나 앨런 사모님, 스테이시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는 더욱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아주머니가 기뻐할 일이나 인정하는 행동을 하고 싶어져요. 하지만 린드 아주머니와 함께 있을 때는 대부분 제가 아주 나쁜 아이인 것만 같고 아주머니가 저한테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드는 걸까요? 제가 정말 나쁘고 죄가 많은 아이라서 그런가요? 마릴라가 잠시 애매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그렇다면 나도 그런 사람일 거야, 앤. 나 역시 레이첼한테 곧잘 그런 느낌을 받곤 하니까. 너도 말했다시피 레이첼이 사람들한테 잔소리만 하지 않는다면 훨씬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든단다. 잔소리를 못하게 하는 계율이라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겠지. 레이첼은 훌륭한 기독교인이고 좋은 뜻으로 그러는 거니까 말이야. 게다가 에이번리에서 제일 친절하고 자기 일도 절대 허투루 하는 법이 없지. 앤이 분명하게 말했다. 아주머니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니 정말 기뻐요. 많이 위로가 돼요. 앞으로는 이 문제로 너무 고민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겠죠? 항상 골치 아픈 일들이 새롭게 일어나니까요. 한 가지가 해결됐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이어지죠. 나이를 점점 더 먹으니 생각할 것도 결정해야 할 일도 많아져요. 뭐가 옳은지 곰곰이 생각하고 결정하느라 늘 바빠요. 어른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머니, 하지만 아주머니나 매슈 아저씨, 앨런 사모님, 스테이시 선생님 같이 좋은 분들이 곁에 있으니 전 틀림없이 훌륭하게 자라야 할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건 순전히 제 잘못이죠. 기회가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면 어깨가 무거워요. 바르게 자라지 못했다고 해서 옛날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 없으니까요. 전 올 여름에 5cm나 자랐어요. 아주머니, 루비의 생일 파티 때 길리스 아저씨가 키를 재주셨어요. 새 옷을 길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진초록색 옷이 너무 예뻐요. 스커트에 주름 장식 달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물론 없어도 상관없다는 건 알지만 올 가을엔 주름 장식이 아주 유행이었거든요. 조시파이는 옷마다 전부 주름 장식을 달았어요. 제 옷도 그렇다고 생각하니 공부가 훨씬 더 잘 될 것 같아요. 마음 깊숙이 아주 편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주름 장식을 단 보람이 있구나. 마릴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스테이시 선생님은 에이번리 학교로 다시 돌아왔고 학생들은
다시 공부에 대한 열의로 불타올랐다. 특히나 퀸스 입시반 아이들의 각오는 대단했다. 내년 학기 말에 있을 입학시험이라는 중대한 사건이 이미 아이들의 앞길에 불안한 그림자를 희미하게 들이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생각만으로도 아이들은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가 얹힌 기분이었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겨울 내내 애는 깨어있는 동안 항상 그 걱정에 시달렸고 일요일 오후조차도 도덕적이고 신학적인 문제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길버트 이름이 맨 꼭대기에 올라있고 자기 이름은 쏙 빠진 합격자 명단을 비참한 기분으로 바라보는 악몽을 몇 번이나 꾸었다. 하지만 겨울은 즐겁고 바쁘고 행복하게 빨리 지나갔다. 수업은 예전처럼 흥미진진했으며 경쟁도 치열했다. 사고하고 느끼고 열망하는 새로운 세계와 신선하고 매혹적인 미지의 세계가 앤의 의욕적인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다. 언덕 너머 언덕이 펼쳐지고 알프스 위에 알프스가 솟아났도다. 이 모두가 스테이시 선생님의 빈틈없고 신중하고 대담한 지도 덕분이었다. 스테이시 선생님은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고 답을 찾아내게 했으며 개혁이라면 뭐든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린드 부인이나 학교 이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아이들을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도록 가르쳤다. 학교 이외에 앤의 사교생활 범위도 넓어졌다. 마릴라는 스펜서 베일 의사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앤이 가끔씩 외출하는데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토론 클럽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했고 발표회도 몇 번 열었다. 어른들 파티와 비슷한 행사가 한두 번 있었고 스털매나 스케이트를 타며 자주 유쾌한 모임을 가졌다. 그러는 사이에도 앤은 쑥쑥 자랐고 어느 날 앤 옆에 나란히 서 있던 마릴라는 앤이 자신보다 키가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깜짝 놀랐다. 세상에, 앤, 정말 많이 자랐구나. 마릴라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말했다. 말끝에 한숨이 따라 나왔다. 마릴라는 앤이 자랐다는 사실 앞에 야릇한 서운함을 느꼈다. 자신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아이는 어느새 사라지고 대신 이렇게 키 크고 진지한 눈빛을 지닌 15살 소녀가 사려 깊은 얼굴로 당당하게 조그만 머리를 들고 서 있었던 것이다. 마릴라는 이 소녀를 어린 시절의 아이만큼이나 사랑했지만 왠지 이상하고 서글픈 상실감이 들었다. 그날 밤 앤이 다이애나와 함께 기도회에 가자 마릴라는 겨울 저녁 어스름 속에 혼자 앉아 감정을 이기지 못한 채 흐느껴 울었다. 등불을 들고 집으로 들어서던 매슈가 눈물을 흘리면서 웃음 짓고 있는 마릴라를 깜짝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마릴라가 해명했다. 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어른이 다 됐어요. 아마도 내년 여름엔 우리 곁을 떠나겠죠. 앤이 너무 그리울 거예요. 매슈가 위로하며 말했다. 집에 자주 올 수 있을 게야. 그때쯤엔 카모디까지 철로가 연결될 테니까. 매슈에게 앤은 여전히 4년 전 6월 어느 날 저녁 브라이트 리버에서 집으로 데려온 작고 생기 넘치는 여자아이였고
앞으로도 그럴 터였다. 그래도 여기 사는 거하곤 다를 거예요. 하긴 남자들이 이런 기분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위로받을 길 없는 슬픔이라면 차라리 마음껏 슬퍼하겠다는 듯 마릴라는 우울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육체적인 변화 외에도 앤에게는 확실히 다른 변화들이 일어났다. 먼저 훨씬 조용해졌다. 생각이 더 많아지고 몽상에 잠기는 건 여전했지만 말수는 분명히 줄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마릴라가 앤에게 말했다. 예전에 비해 말도 절반밖에 안 하고 거창한 단어들도 잘 쓰지 않는구나, 앤. 어찌 된 일이니? 앤이 얼굴을 붉히며 살며시 웃더니 책을 내려놓고 꿈꾸듯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 햇살의 유혹에 화답이라도 하듯 담쟁이 덩굴이 커다랗고 빨간 눈을 틔우고 있었다. 앤이 집게 손가락으로 턱을 누르며 생각에 잠겨 말했다. 모르겠어요. 별로 말이 하고 싶지 않아요. 소중하고 근사한 생각들은 보물처럼 마음속에 간직하는 게 더 좋아요. 제 생각이 웃음거리가 되거나 이상한 취급을 받는 게 싫어요. 그리고 거창한 말들도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아요. 참 서글픈 일이죠? 그렇죠? 제가 거창한 말을 쓰고 싶어 한 건 사실이지만 정말로 그러도 될 만큼 이렇게 잘하다니. 어른이 된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즐겁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달라요, 아주머니. 배울 거며 해야 할 거며 생각할 거리들이 너무 많아 거창한 말을 할 틈이 없어요. 게다가 선생님도 짧은 말이 더 강렬하고 효과적이라고 하셨거든요. 수필을 쓸 때도 최대한 간단하게 쓰라고 하세요. 처음엔 무척 어려웠어요. 전 생각해낼 수 있는 근사하고 거창한 말들을 총동원해 쓰는 버릇이 있어서 떨쳐내기가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고 짧은 말이 훨씬 좋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야기 클럽은 어찌 된 거냐? 한동안 아무 얘기도 못 들었구나. 이제 이야기 클럽은 없어요. 시간도 없고 어차피 다들 지치기도 했고요. 사랑이니 살인이니 도피니 비밀이니 하는 글을 짓는다는 게 어리석었어요. 스테이시 선생님이 가끔 장문 연습 삼아 이야기를 써보라고는 하시지만 에이번리 마을에서 일어날 법한 일만 쓰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주 엄격하게 평가해 주시면서 우리도 스스로 자기 글을 비평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글을 살펴보기 전에는 저도 그렇게 결점이 많은 줄 몰랐어요. 너무 부끄러워 다시는 글을 쓰고 싶지 않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스테이시 선생님은 자신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훈련을 쌓기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입학시험까지 2달밖에 남지 않았구나.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니? 앤이 몸을 떨었다. 모르겠어요. 잘할 것 같다가도 와락 겁이 나곤 해요. 모두들 열심히 공부했고 스테이시 선생님도 빈틈없이 가르쳐 주시긴 했지만 합격은 모르는 일이니까요. 다들 자신 없는 과목이 있어요. 저는 기하, 제이는 라틴어, 루비와 찰리는 대수, 조씨는 계산이에요. 무디 스펀저는 영국 역사를 망칠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스테이시 선생님은 6월에 진짜 입학시험처럼 어려운 모의시험을 쳐서 엄격하게 채점하실 거래요. 그러면 대강 실력을 가늠할 수 있겠죠? 어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주머니, 시험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한밤중에 깨어나 떨어지면 어쩌나 하고 걱정할 때도 있어요. 마릴라가 태연하게 말했다.
그럼 내년에 공부해서 다시 도전하면 되지. 어머, 전 그러지 못할 거예요. 떨어지면 얼마나 망신이겠어요. 특히 아니, 다른 아이들은 합격을 했는데 저 혼자만 떨어지면 말이에요. 전 시험 볼 때 너무 긴장해서 망쳐버릴지도 몰라요. 제인 앤드루스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인은 무슨 일에도 떠는 법이 없거든요. 애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고는 푸른 하늘과 산들바람이 손짓해 부르고 정원에서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는 매력으로 가득한 봄 풍경에서 눈길을 거두며 단호하게 책 속으로 빠져들었다. 봄은 또다시 찾아오겠지만 입학시험에 떨어진다면 절대로 그 봄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네. 어느 시대나 어느 곳이나 그 시험의 압박은 참 누구에게나 고통인 것 같습니다. 애를 그렇게 훌쩍 자라나게 해버린 게 이 시험 때문은 아닐지 그런 걱정도 조금은 되는데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하루하루가 이런 인생이란 시험 앞에서 그런 하루라는 문제를 풀어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밤입니다. 그럼 내일이라는 문제 앞에서 또 나만의 정답을 찾기 위해 오늘 밤은 푹 쉬어야겠죠. 오늘도 방송을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함을 느끼면서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